보기 위해서 왔는데 그래도 이제 제가 명색의 제작자로서 일을 했는데 이런 관객과 대화할 시간에 한 번도 참석을 못해서 제기를 조금만 해드리고 시작을 할까 해요. 저는 지금 지방에서 영화를 찍다가 와가지고 옷차림이 이렇게 좀 배우들하고 좀 비교돼 이렇게 작업 옷차림이라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행사에 참여를 못했는데요. 그동안 보도되는 것들을 보고 관객들 반응 보니까 이제 느낀 바가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이게 극장에서 보면 좋았겠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사실 영화 만들 때는 김상만 감독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이 이제 영화 출신들이어서 영화를 만드는 자세로 이제 똑같이 그렇게 극장용을 생각하고 똑같이 만들죠. 이게 스트리밍 되는 영화라는 걸 알면서도. 그런데 또 막상 극장 개봉을 못하니까 또 섭섭한 마음이 들기 마련이죠. 그 극장에서 볼 수 있도록 그 사운드와 색깔 뭐 이런 것들을 아주 최상으로 맞춰서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생각은 사실 그 오류에 가까워요. 왜냐하면은 이 스트리밍 서비스 회사가 아니었으면, 넷플릭스가 아니었으면 이걸 만들어지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만들어졌어도 적절한 제작비를 얻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비싼 배우들을 캐스팅도 못하고 그 액션 장면들도 마음껏 못 찍었겠죠. 그래서 모든 세상 일이 이런 면이 있으면 저런 면이 있고 그렇다는 것을 또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개봉이 아니라 이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이게 과연 언제 시작됐던 이야기였던가 정말 되게 오래된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옛날 기록을 뒤적여 보니까 2019년, 13년? 2013년 찾아왔어요. 2013년에 신철이라는 작가가 있어요. 제가 JSA라는 작품을 할 때 제작부였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시나리오 작가로 변신을 해가지고 어떤 소재를 가지고 왔어요. 이야기거리를. 근데 거기에 이 항외, 그러니까 저 정성일 씨가 연기한 그 일본 군인대 투항한 사람들을 데리고 군대를 만들어서 밀란을 진압하는데 기용했다라는 것에서 그런 기록에서 찾아난 얘기거리였어요. 너무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선조 정말 그런 발상을 하다니. 그래서 이 기막힌 일을 갖고 이제 영화를 만들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시작했는데 제가 아가씨를 만드느라고 그냥 어떻게 그 뒷전에 밀려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세월이 흐르고 잊혀지고 그러다가 이제 차츰 뭐 좋은 얘기거리가 없을까 또 그 자료 서랍을 뒤적거리다가 다시 발견된 얘기였죠. 그래서 언론에 제가 마치 혼자 각본을 쓴 것으로 오해되기 쉽게 기사가 나오곤 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신철이라는 작가가 제일 먼저 있었고요. 그 사람과 함께 제가 함께 각본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처음에는 제가 당연히 연출을 하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런데 각본을 쓰다 보니까 자꾸 그 액션 장면을 쓰게 되잖아요. 뭐 칼이 부딪히고 말 타고 막 달려가고 뭐 말 위에서 어떻게 하고 막 그런 걸 쓰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찍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있잖아요. 그 부상 당할까 걱정도 되고 배우들 그 말 나오면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이 상상도 못 하실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걸 어떻게 하지 막그 젊을 때라면 어떻게 해보겠는데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제작자로 물러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근데 시나리오 쓰다가 마지막 장면이 떠올랐을 때 그러니까 이들이 쫓는 보물의 상자에 뭐가 들었나 그 안에 든 게 무엇이냐를 우리가 이제 그 아이디어를 떠올렸을 때 여러분 다 아시는 그 끔찍한 것들 그것을 떠올리고 마지막에 선조가 그것을 열어봄으로써 영화가 끝난다. 그런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것도 내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또 들었어요. 그러다가 또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결국에는 제가 제일 먼저 김상만 감독 그래서 JSA가 맺어준 인연이죠. 신철 작가 그다음에 김상만 감독 김상만 감독은 미술 감독이었고 JSA에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근데 그때 김상만 감독은 다른 작품을 한다고 처음에 고사했었어요. 그러다가 그 영화 그 작품이 잘 안 돼가지고 시간이 나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었고 지금은 바로 그 작품이 또 성사가 돼서 차승원 씨와 지금 찍고 있죠. 저하고 지금 찍고 있습니다. 참 이게 작품마다 다 운명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제 얘기를 이 정도로 하고 자 이제 배우분들 이게 너무 길었죠. 배우분들하고 이제 대화를 좀 나눠보죠. 이게 오픈된 지가 좀 됐잖아요. 어때요? 이 주변 사람들 반응을 많이 듣고 있나? 이게 극장 개봉보다 오히려 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죠. 어떤 재밌는 반응 있었어요? 우선은 제가 제일 이번 영화 개봉하고 이렇게 스트리밍 시작하고 인상이 깊었던 건 전 세계에 있는 제 친구들이 다 연락이 동시에 옵니다. 거의. 네. 보통은 영화 개봉을 안 하거나 개봉을 해도 늦게 하니까 근데 동시에 다 오고 그래서 그게 되게 좋았고요. 뭐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뭐 누구는 소이치로가 주인공이다 뭐 이런 반응도 있고 그 통역을 말하는 통역 담당하셨던 그 친구가 주인공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다양한 반응들 보고 되게 특히 해외 반응이 꽤 좋은 것 같아서 되게 기분 좋더라고요. 이게 한국 사극이라서 좀 예상하기 어려웠던 면인데. 그렇죠. 이게 한국의 사극이고 액션이 있는 영화지만 어쨌든 뭐 좀비가 나오지도 않고 뭐 어떤 판타지적인 요소가 막 큰 게 아니니까 이게 얼마나 관객분들이 볼까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되게 좋아해 주셔가지고 예, 그 신분 계급의 문제는 사실 어느 나라에나 역사에 있었고 지금도 존재하는 큰 갈등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좀 그 호소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승호 씨. 예, 전 뭐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선조가 과연 저랬냐, 저렇게 못나고 못됐었냐. 영화에 나온 것들이 이제 뭐 실록이 기록된 것도 있고, 뭐 약간의 상상력을 더해가지고 이제 더딥힌 것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해주죠. 이제 제가 선조 역할을 맡았으니까. 그리고 수염이 정말 저렇게 났었냐. 그래서 이제 그 선조의 어떤 그런 이미지를 더 부각하고 극대화하기 위해서 만든 장치란이지 뭐 실질적으로 뭐 선조를 보지 못했으니까.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스트리밍이 되니까 요소 찾아보게 돼요. 예, 한번 보고 나서 제가 좋았던 장면들 있잖아요. 그걸 다시 이제 해가지고 보게 되지. 주로 보는 건 이제 우리 동원 씨 이제 아까 감독님께서 말씀하셨던 말 타는 장면, 칼 쓰는 장면. 그거와 또 연계해서 요새 이제 분도가 회자가 많이 돼서 야 칼을 어떻게 저렇게 아름답고 유려하게 쓰지? 그래서 이제 가끔씩 저도 혼자 이렇게 해보죠. 아 진짜 뭐
잘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정성일 배우가 한 이제 켄신 같은 경우는 또 일본 고어잖아요. 이게 이제 저는 이제 식구들이 일본에 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물어봐요. 그리고 제가 이제 어느 드라마에서 일본어를 쓰는 장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좀 검수를 받고 이러는데 아주 이번에 너무 잘해가지고 예 그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고 어땠냐 뭐 이런 거가 요새 이 영화를 통해서 하는 일상인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 이 영화 때문에 강동원의 군도 다시 보는 사람들이 늘었고 또 하나는 차승원 씨가 구름을 벗어난다 했죠? 그렇죠. 네, 예. 그 이준익 감독님 작품이죠. 그 영화가 재밌는 게 이몽학의 난을 다루고 있는데 이몽학 역이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전란에서 이제 외란이 끝나고 나서 밀란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 봉기, 민중 봉기. 그 중에 대표적인 사건이 이몽학의 난인데 그 선조에 의해서 이제 진압되는. 근데 그 이번에는 반대편에 서서 선조 역을 한 거예요. 이 전란의 모티브가 됐던 이몽학의 난에서 이몽학을 연기했던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영화도 다시 또 소환돼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송상희 씨는? 네,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강동원 잘생겼냐. 진짜 그 얼굴이냐? 진짜 그러냐 진짜. 빛 나냐. 빛 난다. 그만 물어봐라. 그리고 그런 질문을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투승분이라는 것 자체 아까 말씀하셨듯이 진짜로 실제로 존재했냐 라는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도 저도 사실 이번에 이 영화를 통해서 알게 되다 보니까 그런 질문도 많이 받았던 것 같고 또 그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극장에서 개봉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말들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반면 이게 어쨌든 스트리밍이 되다 보니 언제든 또 한 번 궁금했던 것들을 찾아볼 수 있는 또 좋은 점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안 좋은 글들은 강동원이랑 박정원 사랑하는데 중간에 껴들고 길때 끼고 빠져나가는 그런 얘기들도 듣고 근데 너무 좋은 얘기들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마지막 해무 속에서 그 삼각 결투라고 할까?를 펼치는 긴 시퀀스는 정말 정말 볼 때마다 감탄하게 되고 원래 로케이션 바닷가에서 찍으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 날씨도 그렇고 그 조수간만의 차의 문제도 있고 정말 도저히 그 긴 시퀀스를 실제 로케이션에서 찍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해무를 진하게 설정해서 세트 안에서 그걸 찍고 이제 나중에 VFX로 안개를 많이 넣어서 이렇게 완성한 장면인데요. 참 이 세 사람의 대결이라는 게 좀 새롭기도 하고 그 안에서 많은 그 감정과 갈등이 아주 폭발하고 해소되고 그 마무리되고 그래서 그 장면은 참 제가 연출했으면 절대 그렇게 못 찍었을 것 같은 대단한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거기서 이 두 배우의 연기가 진짜 그리고 그 무술 연습을 얼마나 철저히 했는지 이렇게 잘 드러나서 참 자랑스럽습니다. 자, 동원 씨, 동원 씨가 액션을 한국에서 제일 잘하는 배우다라는 얘기는 이제 익히 알고 있는데 정말 액션은 액션대로, 드라마는 드라마대로 이렇게 구별되는 영화들이 많잖아요. 액션 영화를 보면 액션 할 때는 그것만 하고 대화하거나 드라마 장면에서 또 그것만 하고 그럴 때가 많은데 이 영화의 특징은 그 목표는 그 액션 장면이 많은데 그 액션이 그냥 액션만을 위한 액션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감정 그리고 캐릭터 이런 걸 표현한다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해낼 때 그 어떤
어떤 계획이 있었는지, 어떤 접근 방식이 있었는지. 우선은 제가 액션을 할 때 대역을 최소한으로 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그게 제 얼굴이 잘 안 나오더라도 그 몸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건데 대역분한테 이제 부탁해서 맡겨 놓으면 액션은 너무 잘 나올 수 있어도 감정 표현이 굉장히 보면 늘 내가 생각하는 캐릭터가 아닌데? 랄 때가 많아서 저는 그래서 대역을 별로 최소한으로 하는 편이에요. 위험한 것 빼고는 뭐 제가 다치면 촬영이 중단되니까. 그래서 이번 작품도 마찬가지로 최대한 제가 하려고 했고 그 어떻게 종료랑 어릴 때나 겐신이랑 현재 그 겐신을 만나서 싸울 때는 사실 천영한테는 이게 어떻게 보면 놀이 같은 즐거움인 거잖아요. 자기랑 유일한 상대를 만났다는 그런 즐거움. 종려와는 진짜 유일한 친구와의 놀이 뭐 그런 느낌으로라고 생각하고 연기를 했고요. 그래서 액션 할 때도 좀 더 경쾌하게 하려고 했고 리듬감도 좀 그리고 뭐 종려를 7년 만에 만나서 싸울 때는 진짜 모든 걸 다 쏟아내는 그 지금까지 애증의 그 감정을 다 쏟아내는 그런 느낌으로 했습니다. 최소한 대역을 최소한으로 하고 최대한 그 몸 전체에서 감정을 느끼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참 말은 쉬운데 실제로 이게 좋은 건지 다 알죠. 어떤 배우나 어떤 감독도 다 아는데 실천하기 어려운 일이죠. 이렇게 잘하니까 이제 할 수 있는 건데 사실 진짜 배우가 하면 샷을 많이 끊지 않고도 길게 찍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영화가 좀 난잡해지지 않고 좀 품위가 있고 말하는 것처럼 감정 이 칼 휘두르는 게 뭐 누가 해도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정말 걸음걸이만 갖고도 여러 가지를 표현하는 사람들이 배우인데 칼을 휘두른다, 뭐 주먹으로 때린다 이 모든 것에서도 개성이 다 드러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래서 그것을 직접 한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데 예를 들면 제가 러쉬라고 그러니까 그날 촬영 분량을 이렇게 보는 것이 있는데 그걸 볼 때 말 아래로 넘어가지고 반대편으로 가는 거. 그럼 제가 그걸 보고 이게 뭐지? 그래서 이거를 다시 돌려서 또 봤어요. 이걸 진짜 한 건가? 근데 정말 진짜 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물어봤더니 원래는 그게 스턴트맨이 하기로 한 거예요. 네, 원래 한다고 했는데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뭐 그 말이 좀 순한 말이었어가지고요. 그래서 되게 그래도 무서워서 진짜 잽싸게 나갔어요. 잽싸게. 그렇죠. 근데 이런 거를 시켜도 되나 하는 생각이 제가 그때 현장의 감독이었으면 좀 본인이 하겠다고 했어도 감독으로서 좀 망설였을 것 같은 그런 처음 보는 액션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어떤 분이 그 CG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CG인 줄 알았어요. 그 현장에서 물어봤어요. 이거 CG냐고. 말이 순해가지고 괜찮았어요. 나는 보면서 동원인 줄 알았지. 아니 저 정도는 할 줄 알았지. 아니 군도 보셨잖아요. 네. 아이 그거는 할 무조건. 자 차승원 배우님 예? 이 선조를 우리가 그냥 쉽게 악역 빌런 이렇게 표현해버리고 마는 건 하는데 여러 가지 그 반응 댓글 이런 걸 읽어봐도 기사를 봐도 근데 선조도 또 나름대로 뭔가 이유를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일국의 제왕이었던 사람이고 15살인가에 즉위해서 산전수전 다 겪은 아주 그 교활한 머리 좋은 그런 사람인데 그리고 그 글씨 한번 그 인터넷에서 찾아보세요. 선조의 글씨는 정말 예. 명필해요. 명필이죠 아주. 정말 기가 막힌 명필이에요.
그런 사람인데 이 이 괜찮은 왕이에요. 전환해서 뭐 어떤 그래도 나름의 이유들이 있지 않았겠을까 그런 거 좀 생각해 보셨어요? 아니 왜 그렇죠. 뭐 최초의 이제 반기의 왕이고, 근데 그거가 그 사람의 큰 컴플렉스였다고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사실은.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건데 이 사람이 진영 간의 어떤 갈등을 잘 이용을 해가지고 정치도 잘했었던 사람이고 주변에 아주 좋은 신하들도 많았었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뭐 반기의 왕이라고 해서 자기가 이제 소위 얘기해서 그런 컴플렉스를 가지고 행동했는데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저 같았으면 오히려 그게 더 되게 이렇게 우월하게 이렇게 느껴졌던 하나였던 것 같은, 자신의 어떤 능력이 이렇게 출중해서. 근데 이제 외란이 이제 벌어지고 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됐건 간에 그렇죠. 그 고뇌와 범민이 굉장히 뾰족하게 아주 삐딱하게 이렇게 날카롭게 튀어나온 거죠. 이제 남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걸 아는데 이 사람이 생각하는 어떤 왕, 근데 그 종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종료가 천형을 생각했던 게 아마 선조가 백성을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았지 않았나. 자기는 베풀고 자기는 인자하고 자기는 뭔가 품어주고 했는데 얘네들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네? 라는 어떤 극한의 어떤 배신감? 그런 것들이 이 사람에 있었던 몸에 있는 어떤 그 기운 이런 거에 확 불을 지피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종류한테도 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이렇게 아랫사람이 아무리 이렇게 이쁘게 한다고 해도 너무 마음을 주지 마라. 나중에 아마 비수가 되어서 돌아올 것이다. 나도 그런 일을 겪은 바가 있으니까 그 울분을 토해내잖아요. 아마 그 선조가 그런 마음이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죠. 그거를 그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선조의 어떤 나오는 어떤 분량이 제가 감독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잊을만 하면 나와가지고 갈등을 유발하고 잊을만 하면 나와서 분노를 유발하고 이러잖아요. 그 역할을 좀 충실히 잘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했던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단 뭐 그렇다고 해서 너무 그 제 나름의 해석인데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너무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선조라는 인물을 드라마나 영화에서 많이 다뤘었잖아요. 그거하고는 좀 다른 어떤 결의 어떤 선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했었어요. 예. 그러고 보면 참 다들 말 타고 칼 싸움하면서 고생 많았는데 선조는 그저 그냥 감독 그냥 앉아가지고 거기 그 행체 저 38도에서 그 저기 박정민 배우하고 앉아서 땀을 한 3리터 흘렸어요. 그러니까 앉아서 예, 그거 아주 고역입니다. 인기는 인기대로 끌고 자. 그 여기서 반계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는 저 서자의 후손이다라는 그렇죠, 얘기죠. 그렇죠. 예. 반계영원. 예. 정말 영화 볼 때도 예를 들면은 백성들이 도성에 불을 질렀다 하는 보고를 받고 백성이? 내 백성이? 왜? 그러잖아요. 난 그 연기 너무 감탄했어요. 저 너무 순수한 표정이었어요. 아니 그게 네. 두 가지 버전이 있었는데 알면서 왜 하는 거와 진짜 나는 모르겠어 왜? 이거와 이 두 가지 버전이 있었는데 알면서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너무 천진했어요. 그게 좀 맞는 정말 제가 원했던 게 그런 거였고 쓸 때 또 하나 제일 이제 얄미운 게 공역을 코로 하냐라는 거. 그것도 아주 간단한 대사인데 그 뉘앙스 거기 담긴 아주 짧은 대사에 담긴 함축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걸 잘 살려내줘서 정말
작가로서 고맙더라고요. 정성희 배우님, 겐신 역이죠. 겐신이 비록 우리의 이 전쟁에서 적의 편에 선 적에 속한 무사인데 그래도 이 사람은 나름대로의 긍지를 가진 사람이다. 그냥 단지 성격이 포악하고 잔인해서가 아니라 그런 그 긍지를 가진 전사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 같은 걸 세우셨나요? 그러니까 저도 찍으면서 알았는데 제가 안 웃더라고요. 안 웃는데 유일하게 웃는 게 천영을 만났을 때만 웃게 되는 거죠. 잘생겨서 그런 건 아니죠. 개인적인 감정 아니야? 아니 뭐 개인적인 감정 아니야? 아니 극중으로 봐야 되는데 개인적인 감정 아니야? 극중에서도 이게 삼각관계 들어가는데 정말 뭐 일본에서는 어쨌든 가장 선봉장에 섰던 인물이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가장 무에서는 가장 앞섰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조선이란 나라를 얼마나 하찮게 봤으면 근데 그 와중에 무에 대한 어떤 자신감과 긍지는 갖고 있었지만 정말 전혀 일본에서 그러니까 만나지 못했던 어떤 맞상대를 만났을 때 그 호기심이 정말 좀 이 인물이 만났을 때 반갑고 뭔가 기대되고 뭔가 그렇게 해서 웃음이 좀 절로 났던 근데 뭐 그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근데 뭐 긍지는 긍지대로 어쨌든 그게 좀 과하고 긍지라는 게 과해지면은 약간 사람들 배타적이게도 되고 어떤 단체에 대한 긍지가 사람이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 인물이 여기서 표현을 할 수 있을 게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뭐 일본에서 가장 뭐 사람을 죽이는 거에 희열을 느끼는 그런 살인마는 아닐 거고 그러다 보니 여기에 와서 인간에 대한 어떤 죽이는 거에 대한 좀 무뎌짐을 좀 표현을 하고 싶었어요. 그 무뎌지고 전쟁이란 7년 시간 동안 사람들을 죽이다 보니 근데 그 와중에 자기는 자만과 오만에 빠지고 결국은 거기 빠진 상태에서 뭐 무당이 예언한 대로 그걸로 처참하게 이제 자멸하는 아니 켄신이 선조를 만나서 이게 통역을 좀 해줬었으면 어땠었을까? 그래도 웃었었을까? 근데 원래 그 수정 그렇죠. 전에는 원래는 선조를 만나는 만나는 게 게 있었죠. 있었어요. 투승군으로 해가지고 만나는 게 있었죠. 맞아요. 뭐 이게 시리즈였으면 그런 걸 다 묘사했겠지만 영화라서 이제 막판에 각본은 이제 빠지게 됐죠. 네. 겐신 장면 생각하면 나는 역시 천영하고 이제 재회했을 때 그 좁은 길에서 말 타고 마주치고 또 싸우다가 이제 굴러가지고 저 계곡에서 또 싸우고 그 장면이 제일 기억이 나요. 정말 둘이 반가워하는 것 같았고 그리고 그 놀이를 즐기는 사람들처럼 개구장이들처럼 보였고 특히 이제 그 상대가 겐신이 칼을 2개를 쓰니까 천영도 질 수 없다는 듯이 가시나무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싸우면서 얼굴을 핥히고 그런 장면들이 참 그때 싸움도 재밌고 액션의 그 설계도 잘 돼 있고 개성 있고 또 대사들도 서로 다 재밌게 잘 해줘가지고 그게 참 사랑스러운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조총 그 박정민 연기하는 종려가 총을 겨누어서 이제 겐신을 죽이려고 할 때 이제 그 총이 다 터져버리고 그때 겐신이 비웃으면서 조선에 대해서 비웃으면서 하는 대사도 좀 상당히 뼈 아픈 대사들이어서 그걸 잘 소화해내서 고마웠어요. 다음에는 이제 감독님 얘기를 좀 해볼까요? 우리 김상만
감독이 오늘 여기 사실 왔어야 되는데 지금 돼지우리라고 하는 새로운 시리즈를 찍고 있어가지고 지방에서 못 왔는데 저하고는 정말 오랫동안 알고 친하게 지내온 후배 감독입니다. 그 어땠어요? 그 작업하는 여러 감독들을 만나봤을 텐데 이번 김성만 감독 어땠어요? 저는 감독님이랑 뭐 물론 처음 작업을 해봤는데 너무 잘 맞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좀 제가 잘 맞는 감독님들이 보면은 좀 시각적으로 접근하시는 감독님들이랑 좀 잘 맞는 스타일 편인 것 같은데 유상만 감독님 진짜 철저하게 시각적으로 접근하시잖아요. 유상만 감독 미대 출신이라서 그런지 그 포스터 디자인 내 영화에 많은 영화들 포스터 디자인을 했거든요. 기생충이 제일 유명한 작품이기도 하고 근데 무슨 자기 생각을요 말로는 잘 표현 못해요. 그냥 답답하고 그냥 그려버리는 게 더 빠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진짜 하는 내내 때문에 너무 즐거웠고요. 그 감독님의 그 비전을 이제 처음에 저를 이제 감독님이 저를 처음 만나서 이제 작품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때 느꼈는데 이제 그 내용이나 이런 것보다 비전을 계속 더 얘기를 하시는 거 보고 이분 되게 시각적으로 머릿속에 일단 그림이 있고 그거를 이제 전달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말로는 잘 못하시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재밌는 건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그림만 잘 그린 게 아니라 음악도 잘해요. 그 프로그레시브 락 밴드의 베이스 주자고 현역 밴드의 그 연주자예요. 그런데 저기 바이닐 음반사도 만들어서 하고 있고 어떤 영화 사생결단이라는 영화 음악 감독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이 음악으로나 그림으로는 다 잘하고 말은 잘 못. 말만 못해 그런 사람이. 저 감독님이 저랑 그 줌 했을 때 그때 제가 감독님한테 김상만 감독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제 전작 레퍼런스로 할 게 별로 없으니까요. 근데 사극을 해보신 적도 없고 그래서 어떤 분이냐 했을 때 감독님이 그때 저한테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진짜 천재 감독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셔서 박찬욱 감독님이 천재 감독님이라고 하면 진짜 천재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차성원 씨야 뭐 당연히 좋았으니까 다음 작품을 또 하고 있겠죠? 그렇죠. 네, 어떤 점이 좋았어요? 아이디어 아니죠. 저의 어리광을 잘 받아줘요. 어리광이라는 게 뭐냐면은 현장에서 이제 문득문득 떠오르는 어떤 잡념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주 나중에 보면 아주 반짝이는 아주 보석 같은 아이디어로 이제 탄생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뭐 매번 맞는다라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아이디어 뭔가 이렇게 어리광을 부렸을 때 그거를 잘 받아주는 감독님이 저는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아니더라도 그래야지 얘기가 이제 소통이 되고 뭔가 내가 이제 어떻게 됐건 배우는 몸으로 표현하는 거니까 저의 몸을 릴렉스 시켜서 그거를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저하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 어리광을 아주 잘 받아서 그거를 잘 펼칠 수 있게 해주시는 감독님이 아닌가. 지금 찍고 있는 현장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이제 느닷없이 뭐 한 10시에 전화해가지고 감독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감독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되게 제가 감독이었으면 그거 좀 이상한데 하고 툭 끊어버렸을 텐데 잠깐만요. 그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얘기에 뭔가 호기심을 계속 이렇게 궁금증을 이렇게 제스처를 취해 주시는 그러면 이제 저는 훨씬 더 이렇게 생동감 있게 에너지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저는 되게 좋은 감독님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죠. 네, 이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냥 저런 스타가 얘기하는데 네 뭐 예 좋은 것 같아요.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건성으로 얘기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 않나. 근데 사실 그럴 수는 없어요. 이 정도 경험을 가진 배우들이라면 근데 그런 건 눈치채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심인지 아닌지. 그리고 생각해볼게요. 그러고 나서는 그 다음에 이제 잊어버리는 감독들도 많아요. 그때만 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다 잊어버린 척하고 그런 사람들도 많지만 정말 잘하는 감독들을 보면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배우가 하는 이야기를 일단 경청하고 잘 생각해보고 실제로 이게 정말 되는지 작동이 되는지 정말 좋은지 깊게 생각해보고 좋으면 좋다 아니면 아니다 아니면 왜 아니다라고 설명해줄 줄 아는 그런 감독들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몸놀림 얘기를 하시니까 생각난 건데 선조가 도망갈 때 나루토에서 돌팔매가 막 날아오니까 허둥지둥 하잖아요. 그때 골룡포자락이 이렇게 소매가 이렇게 넓은데 이렇게 막 휘두르면서 그렇게 이렇게 피하면서 막으면서 뛰어가는 모습 보니까 얼마나 우습던지 처음에는 저건 좀 지나친 연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스태프들도 있었는데 제가 볼 땐 그렇지 않았어요. 정말 편집해 넣어 보면 아주 적절한 연기였던 것 같아요. 전 뭐가 생각났냐면은 주유소 같은 데 가보면은 바람을 이렇게 흐느적거리는 이동통신사 뭐 이런 앞에 그게 승환 씨의 긴 팔다리, 큰 키에 옷소매하고 다 어우러져가지고 너무나 우스꽝스러운 그런 캐리커처 같은 그런 모습이 돼가지고 아주 짧은 순간에 많은 것을 표현하는 좋은 장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성일 배우님의 감독에 대한 작업 과정에서의 어떤 대화를 했는지 어떤 감독이라고 생각하는지 좀 얘기해 주세요. 처음에 뵀을 때는 그냥 마냥 사람 좋으신 분. 네, 근데 현장에서 계속 경험을 하다 보니까 진짜 이분이 진짜 무서운 사람이다라는 걸 좀 느꼈어요. 화를 내서가 아니라 이렇게 웃으면서 사람 이렇게 툭 찌를 수 있는 사람.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화를 절대 안 내세요. 근데 웃으면서 그러면 이거는 한 번 더 해볼까? 안 할 수 없게끔 이렇게. 근데 그러면서도 정말 디테일한 거에 대해서 화면 안에서 저 끝에 구석에 있는 어떤 그런 디테일한 것들조차 매번 신경 쓰시는 게 정말 이분이 이 화면 내에 나오는 모든 그 모서리 꼭지점에 있는 것조차 신경을 쓰시는구나. 정말 디테일하시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동원 씨가 얘기한 것처럼 시각적인 부분에서도 저도 좀 많이 반했어요. 그러니까 미소를 너무 제가 마지막에 찔려 죽는 손 단면조차 그것조차 그려서 저한테 주셨거든요. 이런 식으로 팔이 잘려서 이런 모양이 될 거다. 그러니까 항상 생각하시고 현장에서 항상 콘티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허허허허 웃으시지만 정말 좀 깊이 이렇게 칼을 갈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정말 좀 쉽지 않은 분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니야 쉬워. 너 지금 찍고 있잖아. 쉬워. 형은 쉬울 수 있겠죠. 아니야. 되게 좋은 분이에요. 저 화면 구석에 멀리 있는 점까지도 신경을 쓴다는 얘기하니까 또 이게 극장에서 봤어야 되는데 생각을 하게 되지만 여러분 그 스트리밍 영화지만 그래도 전화기로는 보지 마시고 태블릿 PC나 집에서 요즘에 제발 좀. 큰 TV 많잖아요. 우리 김성만 감독의 그 철저한 디테일 시각적인 그 운영 능력을 감상하시면 큰 화면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돌아가면서 한 명씩 각자 자기가 나오는 장면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장면, 그리고 자기가 안 나오는 장면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장면 하나씩만 얘기해 주세요.
전 제가 나온 장면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장면은 그 종려를 기다리고 있는 계단에 앉아서 그 7년 만에 종려를 만나는 그 폐허 대체 몇 시간 동안 그러고 있었을까 포즈로 앉아서 있는 건 장면이 제가 그때 얼굴이 좀 진짜 화가 많이 난 증오의 얼굴이 보여서 그게 좀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나온 것 중에. 그게 김재령 장군이 죽은 다음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예. 네. 그래서 동료가 죽고 이제 종료를 드디어 만나서 종료를 죽여야겠다라고 결심하고. 예, 거기가 저도 참 좋아하는 장면이에요. 그 폐허 불타버린 폐허 그 경복궁의 축소판 같은 그 집에서 그 집에서 그렇게 어려서부터 함께 성장한 이 두 사람이 만나게 되는 장면이죠. 그래서 두 사람의 서로에 대한 증오가 이제 불꽃을 스파크처럼 막 일으키는 그런 장면인데 그 장면을 준비하는 그 고요한 순간 그런 게 참 시각적으로나 배우의 얼굴에서나 모든 게 잘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또 잘 안 나오는 장면. 안 나오는 장면 중에서 뭐 인상 깊은 장면들이 되게 많았는데 뭐 선배님이 이제 선조가 뭐 종려랑 얘기하는 장면들이나 근데 그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역시 그 피난길에 진짜 아니 왜 그런 참 기억이 많이 나요. 네, 그걸로 그냥 그 캐릭터가 다 설명이 되는 느낌이라서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선조를 제가 시나리오 읽었을 때 선조의 느낌이랑 선배님이 이제 해석하셔서 연기한 선조 느낌이랑 꽤 차이가 있어서 저는 좀 정말 숫자만 생각하는 냉혈한 CEO 같은 느낌을 받았었는데 선배님은 거기에서 좀 더 괴짜 같은 느낌을 넣으셔서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딱 그 대사로 다 설명이 되니까 그리고 갱신 첫 등장할 때도 진짜 멋있었고 언덕 위를 이렇게 탁 올라오는데 그것도 되게 근데 부산영화제에서 제가 그걸 보고 저 진짜 형이 한 건가 그때 어두워가지고 잘 안 보이니까 그렇기도 하고 저 가면을 쓰고 있잖아요. 네 가면 썼는데 그 부산영화제에서 볼 때는 야외니까 어두워가지고 눈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 블랙이 좀 안 살았었어요. 그래서 형이 진짜 한 건가 아닌가 예, 그 선조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경복궁 지금 이 판국에 사람 백성이 사람 고기를 먹는 지경에 이르는 이 상황에서도 궁을 재건하겠다고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지른다는 것이 나름대로는 이것이 왕권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 왕권이 확립이 되어야 나라의 근간이 서고 그래야 이제 결국 백성도 잘 살게 된다라는 나름의 확신 하에서 하는 행동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썼습니다. 악수 효과 같은 거. 그렇죠. 자, 차승원 씨는 저 나왔던 장면 중에 뭐 코대 보는 장면이 저는 제일 그게 정확히 되져가지고 메타포가 있죠. 그게 제일 저는 좋았었던 것 같아요. 저 나왔던 장면 중에. 그리고 저는 이제 불타는 경복궁에 이제 동원 씨가 말 타고 이제 쫙 오잖아요. 그거 정말 너무 멋있어요. 너무 그 막 불이 타고 막 그 아비규환 속에서 막 말 타고 이렇게 오는데 그리고 동원 씨 얘기했듯이 성민 씨가 이렇게 언덕에서 올라왔을 때 제가 이제 구로사 아키라 감독 뭐 란 같은 영화 보면 이제 나오는 장수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떠올려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음향도 너무 기가 막혔던 것 같아요. 쫙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아주 뭔가 이렇게 약간 오싹하게 만드는 그 장면도 저는 너무 좋았어요. 두 장면. 그 코를 대보는 장면을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렇죠. 예.
이게 사실 코인 줄 알아보기 위해서는 반대면 반대로 예, 예. 맞아요. 그 궁금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쪽을 볼 것 같은데 카메라는 반대쪽에 찍고 있어서 이렇게 찍고 있으니까 이게 뭔지 알려면은 이 뒷면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이 많았지만 결국 관객이 보는 건 이쪽이니까. 예, 예, 예. 그래서 이렇게 각도를 잘 맞춰서 하나의 축에 서면 선조 본인의 코 자리에 그것이 딱 위치하게 그렇게 찍으면 좋겠다는 생각들 때문에 결국 그렇게 선택을 한 건데 역시 그 좋은 선택이었다. 예, 예. 이렇게 예, 성일 씨. 앞에서 두 분이 다 말씀을 하셔서 뭐 제가 나왔던 장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첫 장면과 마지막에 이제 제 손에 목이 밖에서 죽어서 이제 그 그로테스크한 그 팔과 칼이 꽂혀 있는 그 모양이 전좀 제가 나왔던 장면 중에 시작과 끝이 너무 인상 깊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코멘터리 할 때부터 얘기한 건데 제 최애 장면이 그거 아니 왜 이거 이건 뭐 앞에서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또 그 동원 씨 나오는 그 말 타고 그 경복궁 탈 때 그 말에서부터 올라가서 이렇게 그것도 또 형님 말씀하셔가지고 그 정말 무슨 기마 조각상 이제 무슨 저 유럽에 가면은 옛날 왕이나 장군의 청동 기마상 있지 않습니까? 동상 청동 때 그런 것을 올려다보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멋진 샷이었어요. 거기 그 사실- 말이 꽤 네. 컸었어? 그 그치. 말이 그 네, 마장에 있는 말 중에 제일 큰 그렇죠. 말이었어요. 그 말이 좀 말을 안 듣는다고 계속 안 태우려고 하셨는데 아, 제가 그 말로 좀 고집을 했어요. 제가 어떻게든 컨트롤 해보겠다. 네. 그러니까 제일 큰 제가- 말로 정말. 아니 왜냐면 키가 큰 사람들이 말을 타면요 그렇죠. 되게 그게 우스꽝스러워 보여요. 어. 조랑말처럼 보여요. 근데 그 말이 꽤 높이가 안장까지 있어야 그게 이제 그 그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동원 씨가 키가 크니까 예, 맞아요. 그 말이 되게 큰 말이죠. 제가 그래서 제일 큰 말로 그냥.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내가 감독이었으면 또 망설였을 것 같아.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낙마 사고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위험을 무릅쓰고 본인이 선택을 했네요. 그래서 그렇게 멋진 장면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사실 그 씬은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는데 비가 그렇게 오는데 어떻게 궁이 활활 타오르냐라는 질문을 유발하는 그런 장면이죠. 사실 그게 무슨 분위기 잡으려고 그렇게 그 비논리적인 장면을 만든 게 아니고요. 실제로 그랬다고 합니다. 역사에. 아마 비가 와도 워낙 그 오래된 목재로 이루어진 건물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탈 수 있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처연한 그런 끔찍한 분위기가 물과 불이 한데 있는 그런 화면 속에서 만들어졌고 그건 참 구현이 잘 된 것 같아서 행복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때 천영이 원래 옛날 각본에서는 거기서 구출한 어떤 남자를 뒤에 태우고 그러니까 제일 어린 내관을 구출해서 그 민중 백성들한테 막 몰매만 맞고 있는 그런 어린 녀석을 뒤에 태우고 말을 달리면서 달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복궁에 여러 그 관문들이 있는데 무슨 문 이렇게 되게 광화문까지 이렇게 쫙 있어요. 근데 그걸 통과하면서 불에 탄 목재들이 막 기왓장과 이런 것들이 막 떨어지는 걸 통과하면서 무슨 문 하고 외치면서 거기 통과하는 멋진 장면을 썼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 씬이 없어진 게 제일 아쉬워요. 정말 너무
명장면이 나올 수 있었을 텐데 예산 관계로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영화의 이제 막내가 원래 그 거기서 천장이 구출한 그런 새끼 넷이었는데 이제 바뀌게 됐죠. 예, 그리고 저는 또 마음에 드는 장면이 이런 게 있어요. 그 겐신과 종려가 그 의병들을 습격하는 그 풀밭에서 매복해 있다가 그때 그 천영을 묶어놓고 천영과 범동을 묶어놓고 자기 살 길을 찾겠다고 그 한 무리의 의병들이 이렇게 가는 쾌지가칭칭나네 부르면서 신나게 행복하게 이제 호의호식하겠다는 희망을 안고 이렇게 가는데 느닷없이 공격을 당하잖아요. 그때 정말 그 풀밭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았는데 싹 이렇게 일어나면서 아주 좀 소름 끼치는 좋은 장면이었죠. 저도 그거 시시냐고 감독님한테 물어봤거든요. 근데 실제로 진짜로 거기 있다가 일어났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예,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우리끼리 이제 그만 얘기하고 여러분들은 질문 궁금하실 것일 텐데 하나씩 받아서 답을 해드릴게요. 이제 여러분께 한 번이라도 더 기회가 갈 수 있게 질문은 1인당 하나씩만 받기로 하겠습니다. 예. 저기 검정 마스크 쓰신 분. 저는 감동원 배우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종려를 진정한 벗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종려랑은 조금 다른 의견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종려의 감정선은 이해가 됐었는데 천영은 종려랑 같이 살아오면서 어떤 감정선으로 해서 진정한 벗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건지 제 입장에서는 조금 미웠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생각하시고 감정을 쌓아서 연기를 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이게 되게 재밌는 걸 제가 한 2, 3주 전에 알게 됐는데 저는 진정한 버스로 생각하고 연기를 했어요. 내 형제, 내 진짜 뭐 동생 같은 존재다라고 생각하고 연기를 저는 했단 말이에요. 저는 종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연기를 했다고 한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우리 그때 코멘터리 할 때 얘기가 나왔는데 종려는 천영에 대한 이를테면 선민의식 같은 게 있었던 거예요. 그 내가 어쨌든 얘를 자기보다 더 노비인데 이퀄하게 더 동등하게 대해주면서 자기는 그 양반으로서 천민을 좀 불쌍히 여겼다 이런 마음이 좀 그런 마음이 있었. 정민이 그렇게 말해. 네. 그래서 되게 배신감이 드는 거예요. 그 얘기 전적으로 저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내가 동의한다고 했거든요. 네, 제가 제가 그랬죠. 역시 내가 천한 제가 뭘 알겠냐. 아래 것이 윗사람들이 뭘 생각하는지 내가 어떻게 알았겠냐. 아무튼 저는 정말 벗이라고 생각했고 어릴 때 어쨌든 종려가 되게 마음이 여리잖아요. 여리고 그래서 도련님이라도 좀 동생 같은 느낌이 이제 같이 계속 훈련하고 같이 놀면서 그런 마음이 저는 당연히 생겼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진짜 형제라고 생각했었어요. 너는 그런 아버지 밑에서 크는 그 양반집 도련님이 얼마나 답답하고 그럴까 하는 그런 불쌍하게 여기는 연민이 나는 있지 않았을까. 그런 것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진짜 동생처럼 그리고 저는 종려가 실력이 안 돼서 과거에 이제 붙지 못했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았고요. 실력은 되는데 마음이 이제 모질지 못해서 그래서 제 대사 중에 네 칼에 분노가 없어 이런 대사들이 있는데 그게 얘가 진짜 모질지 못해서 시험 보러 가서도 만약에 이를테면 대련이 있으면 이 사람을 때리지도 못하고 이래서 계속 낙방했다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대신 시험을 봐주는 거에 대해서도 큰 죄책감 없이 했다라고 생각했어요. 네, 다음 분. 자,
저기 검정 옷 입으신 왼손 드신 네. 네, 하겠습니다. 먼저 박찬욱 감독님이랑 강동원 배우님, 차승원 배우님, 그리고 정성일 배우님 세 분의 이제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저는 이제 감독님이 칼사위 하나하나에도 배우들 각자마다의 개성이 보인다고 하셨는데 혹시 세 분의 배우님들께서는 본인이 이건 가장 잘 표현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전투신이 계신지 궁금합니다. 한 분씩 말씀하시면 돼요. 저는 종려한테 그 분노를 쏟아내는 진짜 7년 만에 만나서 분노를 쏟아내는 그 장면이 저희가 그 액션 합도 제일 정교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감정을 드러내기에 되게 좋았다 생각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칼을 삼시세끼에서밖에 안 쓰기 때문에 네,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그 우리 계곡 7년 만에 만나서 그 말 위에서 싸우고 굴로 또 떨어져서 그때가 좀 약간 결투씬을 하면서 즐거운 마음이 좀 들었던 신이었던 거죠. 그렇죠. 우정이 쌓여져 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뭐 어쨌든 그 약간 설레임도 있고 쟤라서 그런 건지 그렇게 돼요. 근데 그때가 어쨌든 인물로서도 정말 그 7년이라는 시간 동안 떨어져 끝내지 못한 승부를 다시 만나서 반가움과 그 순간의 검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장면도 진짜 저희가 더 시간만 조금만 더 허락했더라면 더 정교하게 다듬을 수 있었을 텐데라고 조금 아쉬움이 남는 지점이 있긴 한데 그래도 참 그 둘이 즐겁게 노는 것 같은 그런 게 되게 잘 담긴 것 같아요. 저는 그 어린 시절에 그 아역 배우들이 이제 대련을 한 무술 검술 연습을 하는 대련을 하다가 갑자기 컷이 딱 바뀌는 순간 이제 성인 배우로 바뀌잖아요. 칼에 가까이 대고 클로즈업으로 거기 그 장면 전환도 참 묘미가 있었고 그때 두 사람의 표정 그리고 카메라 앵글 뭐 색깔 이 모든 게 다 정말 잘 조화가 되는 아주 영화적인 쾌감을 주는 한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예, 저요라고 하셨다고 지금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이 빠뜨린 말이 있어요. 질문하시는 분께는 저는 스페셜 굿즈 마그넷 세트를 드린다고 합니다. 와, 안녕하세요.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작에서도 봤고 또 집이로도 스크린에서 봐서 저는 정말 행운아인 것 같습니다. 네, 강동원 배우님이 오랜 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아까 그 감독님께서 얘기하셨던 김상만 감독님 어떤 특징적인 부분에서 아까 비주얼적인 면이 설명이 또 되게 강하시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시나리오에서부터 느끼셨는지 아니면 현장에서 어떤 정말 좀 강력하게 시각적으로 강하게 다가왔던 이미지나 장면 구현이 있었다면 어떤 게 있었는지 각 배우님 세 분께 다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시나리오가 아무래도 감독님이 쓰셨기 때문에 되게 디테일해요. 되게 디테일하고 시각적으로도 표현이 굉장히 잘 돼 있고. 근데 이제 김상만 감독님의 그 아이디어도 분명히 들어가 있었을 테고요. 예, 그래서 상만 감독이 각본에도 참여를 했고, 예. 그래서 그 김상만 감독님이 이제 이 씬은 이렇게 찍을 거고 이렇게 찍을 거고 설명을 저한테 해주셨었는데 그때 되게 이 사람이 확실한 자기 색깔이 있고 본인이 그리는 그 이미지가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런 것들이 잘 구현된 것들이 육조거리나 그 궁이 불타는 씬들이나 뭐 그런 장면들에서 되게 잘 드러난 것 같아요. 네. 저는 제가 왜 종류한테 천영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는 아까도 뭐 잠깐 말씀드렸지만 너 몸종이라 했느냐 뭐 네 식소를 사육했다는 건 말이다 하면서 이제 그 디자인이 저는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 감독님 하는 원래 앉아서만 하는 그 대사였는데
그거를 그날 날씨가 비가 왔는지 아니면 근데 뭐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어쨌든 제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 전에 찍었던 어떤 모니터들을 볼 때가 있잖아요. 그걸 보는 것만으로도 뭐 감독님에 대한 확신이 벌써 왔었고, 뭐 제가 나오지 않는 장면들에 대해서도 계속 어떠한 지점들을 계속 좀 집요하리만큼 그냥 별거 아니게 지나갈 수 있는 것도 감독님 놓치지 않고 계속 신경을 쓰시더라고요.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더할 나위 없이 신뢰를 가지고 같이 하게 됐죠. 예, 또 뭐라고 설명을 해? 왼쪽에서 세 번째 줄, 맨 뒤에서 두 번째 줄. 안경 쓰신 것 같아요. 아닌가? 안경 안 쓰셨나? 안경 쓰셨네. 일단은 새 배우분의 미모를 볼 수 있다는 생각이 어머 이러고 일단은 클릭해서 바로 보면서 너무너무 재밌어서 한 3번 정도 반복해서 봤는데요. 이 3번 반복해서 보면서 제일 감명 깊었던 건 색의 대비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청색이 의미하는 건 뭔가 선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붉은색은 좀 악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배우분이랑 감독님 모두 색이 의미하는 뭐 또 다른 의미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청천익이 그 장원급제안에서 이제 임금님이 내려주신 그 이제 어사화라고 그 이렇게 구부러진 꽃, 종이꽃, 또 검 그런 것과 함께 청천익이라는 옷을 주는 것은 이제 역사적인 그 고증에 의한 것이고, 되게 당연히 그것이 이제 그것을 아주 집요하게 그 옷이 누구에게서 누구에게 전달되고, 그 옷에 말하자면 생애가, 옷에게도 생애가 있다면 그 생애가 결국 천영이 불에 넣어서 작별을 고하는 데까지 점점 헤어져 가지고 완전히 누더기처럼 돼서 걸레처럼 돼가지고 자기 생을 마치는 데까지 그것을 잘 묘사를 해서 천영과 종려를 이어주는 고리, 연결고리이기도 하고, 또 당연히 우리 의상 팀에서 너무나 색깔을 잘 염색을 해와가지고 정말 아름다운 우리 전통 의상의 그 쪽빛에서부터 점점 색이 바래져가지고 희미해지는 데까지. 그런데 또 붉은색은 왕의 골룡포의 색이고, 이게 다 역사에 근거한 설정이지만 당연히 이 영화 속에서는 그 선의 편의 선, 또 악의 편의 선, 이런 것에 구별되는 표지이기도 한 그런 역할을 잘 한 것 같습니다. 또 같이 왼쪽 세 번째 줄에 뒤돌아보신 분. 안녕하세요.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그 요즘에 넷플릭스에서 그 한국 컨텐츠들 많이 이렇게 지원도 해주고 하고, 뭐 최근에 가장 그 유명한 건 흑백요리사들 그 흥행을 하고 내년에 시즌 2가 나온다고 하는데, 혹시 그 넷플릭스에서 이 성공 기준이 어떤 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 윗분들이나 어르신들이 좀 후속작이나 아니면 아까 뭐 프리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면 혹시 그런 부분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한번 전란의 후속작이요? 예, 뭐 예를 들어서 그 임진왜란 7년간이 감독님께서는 과감하게 스킵했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럴 것 같은데요. 그거는 구성해 놓은 이야기가 있지는 않고 이제 이 전란 앞으로 반응을 봐가면서 의병 활동하는 그 김재정 장군 휘하의 그 그룹과 뭐 그런 것이 펼쳐질 수도 있을라나 모르겠네요. 아직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 혹시 감독님하고 얘기한 거 있어요?
저희끼리는 그냥 뭐 제가 저랑 감독님이랑 그냥 장난 반 농담 반으로 이게 너무 잘 돼서 만약에 감독님 툴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냐, 무슨 얘기를 하실 거냐고 감독님 글쎄 그래서 그러면 제가 그냥 장난으로 한 얘기인데 혼도 시나리오를 그대로 갔다가 제가 의병 쪽에 서면 뭐 거의 스토리가 완성되지 않을까요라고 장난으로 했던. 네. 아니 요즘에 전원치 2편 시나리오도 쓰고 있다면서. 아니요 그거는 2편에 꽂혀. 그거는 3년 전에 어. 제가 신업을 썼다가 결국에는 신업을 한 2주 동안 트리트먼트를 썼어요. 그래서 신 나누다가 그만뒀는데 잘 나와가지고요. 오. 좀 아깝긴 한데 어. 못할 것 같아요. 예, 또 다른 분 질문 받을게요. 저기 마스크 쓰신 흰 마스크 쓰신. 아니요 그분 말고 맞아요. 그분. 아니 너무 진지해서 다들. 아, 짜증나. 씨. 네, 안녕하세요. 재밌는 질문 하나도 안 나와. 씨. 갑자기 부담이 되는데 저는 종려 관련해서 한 장면이 좀 인상 깊게 남아서 이제 각본을 쓰신 박찬욱 감독님께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겐신과 이제 종려가 해무에서 결투를 벌일 때 이제 겐신이 천영이 왜 네 검을 가지고 있냐, 그놈이 훔친 것이냐라고 물었을 때 종려가 이제 굉장히 좀 도발적이고 강렬한 느낌으로 내가 주었느니라라고 답을 하는데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 내가 주었다라는 대사가 이게 어떻게 보면 종려가 천영에게 가지고 있었던 열등감을 좀 내리기 위한 과시처럼 보이기도 하고 조금 더 넘어서는 이게 맞는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천영에 대한 소유욕까지도 조금 느껴졌었거든요. 그래서 각본을 쓰실 때 혹시 그 대사에 담긴 뭐 의미라든지 감정이라든지 뭐 내포된 것이 있는지 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예, 그걸 듣고 보니 다 일리가 있는 해석 같은데 저는 좀 더 단순했어요. 그러니까 겐신에게 네가 뭘 상상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어쨌든 네가 상상한 건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우리는 우리끼리의 관계가 있고 네가 상관할 바가 아니고 뭐 훔쳐가거나 내가 빼앗겼거나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좀 약간 통하네요. 그러니까 내가 그 윗사람으로서 상전으로서 얘한테 그냥 줬어. 뭐 거기에 특별한 해석하지 마. 내가 준 거야. 내가 너그러워서. 이런 그 상황에서는 죽일 듯이 싸우다가도 겐신이 이러니까 또 우리는 한편이야라는 느낌을 가지지 않을까. 서로가 이 삼각 대결에서는 서로가 좀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서로 다 죽이려고 하면서도 얘가 뭐라고 하면 우리는 같은 편인 것 같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런 마음으로 썼습니다.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종려가 그러니까 겐신한테 내가 뭐 겐신이 천영을 나쁘게 생각하는 건 싫어서 그렇지. 네, 내가 준 거야. 라고. 훔쳐간 거 아니야. 훔쳐간 거 아니야. 그렇지. 여기 제일 앞에서 주문이. 감사합니다. 저는 차승원 배우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요즘에 그 선조가 정말 저랬을 것 같다라는 말을 되게 많이 들으실 것 같고 저도 그런 후기를 많이 받고 또 그 관객들이 빌런에게서 느낄 수 있는 짜릿함을 느끼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대사 외에는 되게 말씀을 많이들 하셨는데 배우님께서 생각하시는 선조의 최애 대사가 있으신지 궁금하고 그 이유도 듣고 싶습니다. 제가 뭐 코대는 장면도 좋다 뭐 그러는데 저는 첫 장면 좋죠. 그
대동하지 않다. 이 사람은 이제 울분을 토하죠. 백정도 기생도 노비도 모두가 뭐 저 자리에 앉을 수 있다지 않느냐 뭐 그런 그 대사가 저는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니까 절대 거기서 이제 캐릭터를 잡아가는 거거든요. 그 원래 시나리오에서는 그 일종의 신하들 보라고 하는 퍼포먼스죠. 앞에 죄인 놓고 그 장면으로 그냥 선조는 캐릭터가 완벽하게 그냥 쓰겠다, 디자인이 완벽하게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대사가 난 너무 좋았었던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또 이제 승원 씨가 해봐요. 앞에 까만 예 바시티 점퍼 아니 저 너무 떨려가지고 그냥 정리해봤는데 저는 그냥 여기 연기하신 배우님들 말고 그 김신록 배우님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이제 여쭤보는데 저는 그냥 전란을 보면서 김신록 배우님이 그 연기하신 범동 그 자체라고 느꼈었어요. 그래서 영화를 보고 전란이라는 영화에 대해서 막 기사를 찾아봤는데 인터뷰 하신 것 중에서 원래 범동은 처음에는 남자 캐릭터였다는 걸 봤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어떤 배우가 연기하냐에 따라서 설정하는 캐릭터도 다 다른데 이제 뭐 같은 성별을 뛰어넘은 성별도 아예 바꾸고 김신록 배우님을 범동으로 이렇게 캐스팅하신데 그 이유가 있는지 그게 궁금했어요. 저 상만 감독 예 아이디어였어요. 감독이 각본에도 참여해서 크레딧이 있는데요. 감독이 한 일 중에 제일 잘한 일이 저는 이 각본에 있어서 제일 잘한 일이 그거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캐스팅까지 정말 완벽한 배우를 잘 찾아가지고 잘 캐스팅해서 제가 예상하고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정말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 만큼 좋은 캐릭터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대사들도 하나같이 소화를 잘 해가지고 사투리도 잘하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은 청주 목사인가? 그 범동이 죽이는 그 일본 그러니까 부역자죠. 일본에 붙어가지고 그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이 이제 공맹의 도리도 모르는 것들이 그러니까 공자와 맹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공맹의 도리도 모르는 것들이 막 그러니까 아주 뭐랄까요 막 후련한 그런 기분을 느끼곤 합니다. 저기 안경 쓰신 아까부터 계속 드셨는데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일단 정성일 배우님께 궁금한 게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후반부에 모두가 보물이라고 의심치 않았던 것들이 사실은 조선인들의 이제 코와 귀였다는 게 밝혀지잖아요. 근데 이제 정성일 배우님은 이제 겐신 역을 맡으셨으니까 왜 이제 외장으로서 이제 그 일종의 트로피로서 그거를 가져가는 역할이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 역할을 그러니까 역할로서 그 정성일 배우님이 겐신을 하신 배우로서 이제 모두가 보물이라 뭐 무슨 무형문화 그러니까 뭐 문화재라고 의심치 않은 조선의 보물이라고 의심치 않았던 그것들이 사실은 조선 백성들의 코와 코였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정성일 배우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미리 하나 설명드리자면 그게 트로피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머물리기도 한 것이 현상금을 걸었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 환전 가치가 있는 물건이었던
거죠. 그것도 어떻게 또 반대로 생각하면 이게 조선 백성의 목숨이니까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는 보물이라고 또 이쪽에서 보자면 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테고요. 네, 저도 뭐 감독님 말씀해 주신 건 실제로도 그렇게 됐기 때문에 뭐 거기에 대한 뭐 접근 방식에 대한 어려운 건 없었고요. 저도 시나리오를 마지막에 봤을 때 선조가 상자를 열었을 때 그게 코였다는 게 저도 좀 크게 와닿았어요. 아, 이 장면이 이렇게 결국에는 선조가 보물이라고 그렇게 쫓아다녔던 것 자체가 자기 백성들의 어떤 코인 거잖아요. 근데 그게 끝까지 어쨌든 선조의 가야 되는 길, 이때까지 왔던 길에 대한 결과물인 것 같아서 저는 뭐 캐릭터를 떠나서 그냥 이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선조가 열어보고 그게 코였다라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좀 뭔가 명확한 답을 제시하는 듯한 종점 같은 거였어요. 그 코라는 게. 자, 오늘 이제 작품에 대해서 다양한 얘기를 좀 많이 나눌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시간이 다 돼가고 마지막 또 인사는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마디씩 마지막 인사를 해주시고 끝나면 다 같이 사진 찍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작하세요. 전란이라는 영화로 이제 관객분들을 뵙는 그런 마지막 시간인 것 같아요. 네, 저희 영화 열심히 만들어서 관객분들한테 이렇게 보여드리게 돼서 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정말 그 마지막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전란 아직 이제 절찬리에 상영 중이니까 네, 앞으로 좀 더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촬영하고 편집하고 후시하고 또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작으로 해서 또 그 다음에 스트리밍되고 또 여기까지 오기까지 이렇게 돌이켜보건데 하여튼간 제가 이렇게 되게 행복한 영화를 찍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저도 이제 두고두고 이제 심심할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이제 꺼내볼 수 있는 약간의 저만의 어떤 뭐 사진첩 뭐 약간 이런 느낌의 이런 영화 같아서 어떻게 이렇게 자리를 꽉 메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가시면 생각나시면 저처럼 한 번씩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이렇게 와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셨다는 건 다 보셨다는 거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뭐 그런 것 같아요. 이 영화에 그냥 참여한 것만으로도 너무 저한테 큰 행운이었고 너무 좋은 추억이고 지금도 저도 좀 계속 보는 것 같아요. 찾아보는 재미가 뭔가 자꾸 이런 GV를 하면서 또 생각하게 만들고 집에 가면 또 보게 되고 하다 보니까 좀 약간 제가 참여했다고 보는 영화가 아니라 좀 뭔가 뜻깊은 새로운 그런 영화인 것 같습니다. 오늘 가셔서 또 보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봐주시면 감사하고요. 아무튼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넷플릭스 영화 전란 스페셜 게스트 GV 시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